반갑습니다. 4월 26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같이 진행하시는 여성분께서 목이 조금 잠기셔가지고, 목소리 문제로, 출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함께, 종목 진단을, 미안합니다. 어쨌든 종목 진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로 봐야 되겠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일단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의 반복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변수라는 것들도 좀 많이 나타났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3주 만에, 하락세가 나오는 그런 하락 전환의 포인트도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고점 대비 좀 낮아진 모습이긴 하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거나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선방했다라는 것이 이제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일단 저점 대비해서 주가들이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아예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어떤 우려감보다는 그냥 잘 버틸 것 같아, 더 잘 올라갈 것 같아,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이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었죠. 그래서 변화가 크게 나타났고, 이 유가가 뭐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변화가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좀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유가가 다시 반등세로 전환이 되면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해결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들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유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변동을 보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원유 선물과 관련된 그런 투자 패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관련 종목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유가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익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또 수익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코덱스 홈페이지에 좀 가시면 이 공지사항으로 게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원유 선물 상품에 대해서 유월물을 가지고 원래 해야지 되는데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다른 월물을 섞어가지고 이 지수를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좀 하고 있는 게, 떨어질 땐 가만히 있다가 다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좀 수익을 보려고 하는데, 이거 다른 물을 섞어버려가지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이 지금 상품의 수익률은 얼마 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손실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리고 이거 누가 승인했냐,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고지해서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서 뭐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징 종목으로 먼저 좀 볼게요. 특징주 핫이슈. 핫이슈는 뭐예요? 뭐 원유의 어떤 변동성도 당연히 핫이슈겠지만, 이제 증시가 마감할 때 지난 주말 시점에서 나타난 가장 큰 핫이슈는 바로 렘데시비르의 임상 실패 이야기. 근데 임상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잘 따지고 보면 그냥 중국에서 했었던 그 임상 실험이 조기에 종료가 되고, 뭐 부정확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기에 종료가 됐다. 그리고 그 사항들을 WHO에서 실수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리고 그걸 우연히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고서 기사화 시켜버렸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좀 진행이 된 거죠. 렘데시비르가 이제 이 임상에서 실패해서 치료제에 탈락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동안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경기적인 어떤 회복이라든지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주가를 좀 마감에 끌어올리는 모습,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다행히도 이제 길려드사가 반박하는 성명을 냈죠. 그러면서 금요일장에서는 길려드사가 폭락 이후에 다시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임상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상황적인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은 맞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종목분들 좀 살펴봐야 되겠죠. 파미셀이 이제 가장 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이제 관심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 저점 지지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더 나쁜 상황이다 그러면 주가가 더 밀렸어야 되죠. 음봉과 함께 뭐 지지선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더 밀렸어야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이후에 다시 양봉세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 이제 막판에 올려준 모습인 거죠. 분봉을 보시면은 이제 그
악의 급락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 이건 뭐 기술적 반등으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했었던 이 임상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파미셀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본다라면 지나간 그 중국 쪽에서 있었던 상황들은 그거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은 또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임상을 진행 중인 연구진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렘데시비르를 꼽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주가는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재료가 어찌 나왔든지 간에 지지선이 이탈해서 나의 계좌에 지금 손실이 커지게 되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지지선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추가적인 하락의 변동폭을 10% 정도 좀 잡고요. 17,000원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000원 위쪽에서는 일단 홀딩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탈되게 되면은요, 일단은 아래쪽까지 테스트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접근 들어가시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신규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000원 위쪽에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결과치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 볼게요. 신풍제약은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가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이 치료제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렘데시비르 하나가 딱 그냥 짚고 들어가면서 다른 그 계열의 치료제들은 약간의 그냥 떨거지 같은 형식이 좀 됐어서요.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가 단기에 빵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파미셀의 주가 상승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나 신풍제약 이런 기업들은 그냥 그다지 대단한 어떤 이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쪽에서 FDA에서 약간의 권고사항이 좀 나온 게, 클로로킨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병원이나 약사의 처방으로만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심각한 어떤 중독 현상이나 이상 현상을 보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감을 좀 가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클로로킨, 신풍제약 이렇게 연계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FDA에서 클로로킨에 대한 경고, 이렇게 되면 종목에 영향이 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의 차트 상황도요, 분위기가 조금은 애매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15,000원대 이상에서 이평선대는 아직 골든크로스 정배열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격이 좁혀진 것도 그렇고요. 추가적인 하락의 압박이 들어오게 된다면 데드크로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아래쪽 지지선까지 테스트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테마로 엮인 이 종목군들이 단기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만 심리가 흩어져도요, 주가가 우르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매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매수세를 들어가시기에는 약간 위험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당장 이 기업에 나쁜 악재가 있을 것도 아닌데, 또 내가 당장 어디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렘데시비르가 이제 임상 실패했기 때문에 대안책은 신풍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대안이 신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쪽의 대안책들이 또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변화가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 지지대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16,000원 이탈하게 되면요,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6,000원 이탈하기 전에 한 16,500원 요쯤만 돼도요, 데드크로스가 좀 나오면서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 16,000원, 16,500원 위쪽에서만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이탈하면 매도, 신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이슈 관련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농심입니다. 갑자기 웬 농심? 네. 근데 식품 관련주들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심, 농부의 마음. 제가 이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종목 진단에서 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 식품 관련한 부분들은요, 경기가 좋건 나쁘건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식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이제 그 뭐 보복 소비라든지 또는 그 온라인 쇼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농심 신라면을 많이 안 사 먹던 사람들도 지금은 온라인 쇼핑에서 보다 보니까 신라면 한번 먹어볼까? 주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비계획 구매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데가 또 온라인 구매인데, 보다 보면 또 좋은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또 세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식품주들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동식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건조식품, 즉석식품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경기가 위축되네, 뭐가 어쩌네 이런 얘기들 많지만 이런 식품주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실적 증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보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국면은 얼마나 계속 지속될 것인가, 뭐 당분간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2분기 정도까지는 이제 이런 실적의 성장이라든지 주가 성장세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약세 흐름만 보였었던 농심의 주가가 이제는 바닥에서 터닝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긴 했는데 뭐 경기 위축에 대한 분위기, 미중 무역 분쟁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안 좋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관련 종목군들의 기대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전략으로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매수를 따라가기에는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양봉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직전 고점대이기도 하고요. 물론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만 매수를 바로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되겠느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조금만 사는 거죠. 일단 소량만 사놓고 상황을 본 다음에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전략들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단계적인 부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내려가서 다시 지지받고 상승하는 그 타이밍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단점은 있어요.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면 좋은 매수 타이밍,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는 대부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기 검색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인기적으로 검색한 종목 뭐가 있을까? 당연히 원유선물, 네, 코덱스, WTI 원유선물 H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질문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너무나 많은 문제와 너무나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야기거리,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은요, 원유 선물이 이게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폭락한 이후에 지금 아까 전에 유가 차트 보셨죠? WTI 유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업은, 이 종목은 뭐 올라온 게 없어요. 수익이 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열을 받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코덱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6월물로 교체가 다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너무 위험하다, 6월물이. 그래서 6월물 말고 그 뭐 7월물, 8월물, 9월물 이런 거 섞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수를 구성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물 치고 올라가더라도 7, 8, 9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승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열불 터져요. 내려갈 때는 막 쳐박았다가 올라갈 때는 그냥 개미 똥구멍만큼 올라가는 거죠. 개미 똥구멍만큼 올라가니까 내가 잃어버린 돈을 언제나 이거를 돌려받느냐, 이 생각이 드는 데다가 이 원유 선물에 대한 제품들은 뭐가 있어요? 매달
롤오버를 합니다. 이번에 나타난 이 선물 만기가 주가를 이렇게 크게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이번 것도 당연히 롤오버를 하게 될 텐데 롤오버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원유 저장 시설이 지금 그냥 가득 찼어요. 가득 차서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어.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시장에 물건이 막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현물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선물의 가격은 가만히 있더라도 갭 차이가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걸 콘텐고라고 합니다. 선물의 가격이 높고 현물의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콘텐고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되면 롤오버를 할 당시에 이 차익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돈을 떼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익률에서 마이너스가 떨어집니다. 즉 마이너스 5%였다 그러면은 내가 수익률 일단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롤오버라는 부분들이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죠. 그러면 이 종목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네,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가만히 있어서 회복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실망을 했고 또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청와대 청원도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청와대 청원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된다 이렇게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사실은 어떨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생각해요. 하지만 유가의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죠? 네, 그래서 일단 저점에 대한 이 포인트는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일단 들고 있다라면, 일단 팔아버렸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들고 있다라면 저점 지지는요, 일단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4,000원 정도로 일단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4,000원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냥 이탈하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반등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만약에 다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요. 그 시간 동안에 롤오버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먹을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조금씩이라도 덜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매도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손실 인정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롤오버 비용이 없다 그러면 상관없겠는데 롤오버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네, 약간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유 선물과 같은 상품들은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당간의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되는데, 아직 롤오버하는, 즉 만기까지 조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고요. 반등을 조금, 더 만들어내는 시점에서 좀 덜어내시는, 네,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또다시 매수세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사실 개인들도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사놓긴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죠. 왜냐면 지금은 대형주들이 일단 물러서 있는 상태거든요. 시장 자체를 잘 보세요.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항대에 좀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형주들이 약간 주춤하게 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가 대형주 위주의 매도로 진행되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직진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같은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잘 못 가는 상황이라면 삼성전자를 잘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로 일단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떨어졌지 않니? 5만원 미치지 않니? 라고 생각하면서 단기 투자까지 같이 생각하시는 부분 계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 꼬박꼬박 받아먹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무언가 답이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답이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업황이나 또 다른 내용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좋아지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지난번에 2019년도 같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것이다, 또는 일본의 그런 반도체 소재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도 이거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경기의 어떤
그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좋아지려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나 뭐 비중을 확대하시거나 아니면은 몰빵을 친다거나 빚내서 투자한다거나 뭐 삼성전자에 모든 전 재산을 다 걸겠어, 내 인생을 걸겠어,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엔 내 인생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략은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조금씩 모아가시는 적립식 투자를 좀 권장해 드리고요. 한꺼번에 왕창 집어넣으시면 종목들이 주도주군이 태어나서 빵빵 치고 올라갈 때 소외되는 상황을 좀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수익률 10% 20%밖에 안 나와서 좋다라고 할 때 다른 쪽 종목들은 100% 200%씩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서 소외되지 않으시려면 지금은 전략을 조금 나눠서 하셔야 된다.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종목군으로 거래량 특징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S맥 볼게요. S맥. 네, S맥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에이프로젠 그 관련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합병 소식이 있었죠. 에이프로젠 합병 소식에 의해서 지금 S맥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을 통해서 이제 지분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통해서 S맥의 주가가 상승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한 부분이죠. 이거는 뭔 상관인데요? 라고 될 수가 있겠는데, 자회사가 지금 혈장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혈장 치료제 쪽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 S맥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기회, 수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렘데시비르의 뭐 임상 실패, 그 다음에 클로로퀸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혈장 치료제라는 이제 대체 치료제가 부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 혈장 치료라는 게 뭐냐면요, 완치자의 그 회복기 혈장을 빼내가지고 지금 현재 환자에게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완치자의 혈장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항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환자 몸에 들어가서 항체 역할을 하게 되고 항체를 형성해서 병을 낫게 하는, 뭐 이거 옛날에 메르스라든지 사스 이럴 때 잘 사용을 해서 성과를 봤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치료제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중심에서 S맥이라는 종목이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렘데시비르의 임상이 실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앞장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대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부각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주목을 끌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에이프로젠이라는 그 합병 소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기대치를 조금 모아간다면 추가 상승이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만 재료가 워낙 좋잖아요.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 위쪽 윗꼬리를 일단 무시하는 형태의 갭상승이거나 양봉이 나타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이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괜찮고요. 그냥 위쪽에 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1,400원대 위쪽이라면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포인트를 본다라면 매수 의견은 갭상승 시에는 따라가시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1,400원대 근처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요, 1,450원, 1,430원 이런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준다라면 그 시점에서 매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분위기상 13%짜리가 갑자기 이렇게 1330원 2%대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0% 정도 9% 정도 빠져서 시작할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수를 꼭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전일 종가겠죠.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조금 변동성이 나오는 시점, 여기서 조금만 한번 이렇게 발가락 정도만 좀 담가본다 이 생각으로 대응하시거나 그렇게 보셔야지, 현재로서 이제 갭상승 나갈 때는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현재 시점에서는 보합 수준에서는 조금 사볼 수 있다, 또는 마이너스 수준에서 조금 사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것도 많이 사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이고요, 분위기는 좋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부터 볼게요. 에이프로젠 봐야 되겠죠? 에이프로젠. 이때 주인공인데요. 네,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KIC,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HNG인가요? 네. 요 세 종목이 모두 상한가입니다. 네, 모두 상한가. 왜요? 이 세 개가 지금 합친다고 했죠. 에이프로젠 KIC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합쳐버리게 되고, 상호명을 에이프로젠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에이프로젠 제약이겠죠? 네. 에이프로젠 제약이 이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에이프로젠이라는 이 그 회사들이 합병을 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면, 뭐 제품의 개발, 그 다음에 판매, 유통 뭐 등등등 홍보까지 전부 다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사업부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그냥 한꺼번에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합병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가끔씩 이런 M&A, 합병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생뚱맞게 건설주가 바이오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웃기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같은 계열에, 또 그것도 같은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추가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그 마감 시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500만 주가 쌓여있죠? 네, 500만 주. 에이프로젠 제약이 500만 주.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HNG가 400만 주.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KIC, 이게 이제 850만 주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게 되시면은, 네, 다음날, 네, 월요일날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갭상승 또는 갭상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라면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이고요. 나머지 그냥 매수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올라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가 따라 들어가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도 손해고요. 그 다음에 갭상승해서 뭐 매수하기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수는 늦었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 관련한 기업들은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홀딩만 유지하시는 걸로 진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총 7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약간의 뭐 변동성들은 계속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최저점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뭐 잠깐의 변동성, 그런 것들은 정상으로 가기 위한 그냥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가오는 한 주, 뭐, 연휴도 좀 있고, 또 월 말이기도 하고, 월 초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복잡스러운 모습이 좀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잘 투자에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